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2월 증시가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틀 정도 열렸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더 유입되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주부터니까 2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코스닥 시장 최근에 7년 동안에 2월 증시 등락을 좀 살펴봤습니다. 5번 빠지고 2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2월에 좀 부진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월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좀 신중해지는 측면도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어떤 규칙성이 있거나 뭐 대단한 통계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2월에 이랬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3.3, 3.4% 올라갔고, 뭐 일본, 인도, 항생 지수는 뭐 며칠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4.3% 올라가고, 다우하고 나스닥도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ECB에서 긴축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는 2월에 어떤 급락을 딛고 주식시장이 좀 반전하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어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이틀 열리는 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뭐가 주도했나 좀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NC소프트 정도, 제가 특징주로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NC소프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고,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갔던 게 고려아연, 비철금속,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조선주, 다음에 건설주가 두드러지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도 제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게 지수하고 비교해 볼 때 지수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게 올라간 게 몇 주 만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올라간 종목들의 면모를 보면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고려아연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유가가 올라간다든가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물가 상승하는 게 일부 영향을 좀 줬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많이 이제 빠졌던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이전까지 시장을 장악을 했던 종목군들, 게임과 SM 같은 엔터주들, 그러니까 SM이 14% 올라가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15.3%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부진했던 거는 통신장비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고, 시장을 압도했던 거는 엔터하고 게임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년도 11월 이전에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다시 컴백을 해서 밀고 올라갔다. 또 이 종목들이 실제로 또 수급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이제 지수보다 좀 좋았던 종목이 BH 같은, 그러니까 모바일 부품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추세로 보면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FPCB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강했는데, 그런 게 이제 아예 지수하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난주에 특징주로 그동안 좀 부진했다가 튀고 올라간 거는 엔터와 게임주, 작년도 11월 이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강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거 미국은 제가 잘못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좀 살펴놓고 보면, 테슬라, 아마존, 보잉,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8, 9%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한때 막 20% 이상 하루에 폭락했던 종목인데 이게 살아났고, 그러니까 실적 시즌 영향이 되게 크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면서 JP모건이 4%나 올라갔고, 그리고 좀 의외였던 게 국제유가가 이제 90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번에너지의 상승폭은 지수 대비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는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 미국은 이번 실적 시즌이 유난하게 좀 특이하죠. 굉장히 이제 유별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 2주 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넷플릭스 폭락했고, 갭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많이 빠지고 막 이랬던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많이 빠졌던 종목의 어떤 반등이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 이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실적 관련돼서 또는 이슈 관련해서 폭락했던 종목군들이 반등폭이 거칠게 나오는, 많이 빠진
놓고 복원해야겠는데 이런 정서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한 건 이게 이제 역대 시가총액 그 감소 랭킹이거든요. 하루에 감소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2,320억 달러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마존도 하루에 1,2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대 기록을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세웠고 반면에 그러니까 하루에 시가총액이 증가된 순위에도 또 이번에 기록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1,910억 달러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테슬라가 하루에 1,440억 달러 증가된 적이 예전에 있었고, 근데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기록이 이번에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가장 많은 시가총액 감소 기록,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가총액 증가 기록, 두 번째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미증시는 굉장히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자금 동향 되게 중요하잖아요.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을 봤더니 여기서 이제 이 오렌지색이라고 저는 자꾸 벽돌색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이게 주식이니까 이쪽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월 12일차 되던 그 주간 빼놓고 3주 만에 최대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은 뭐 긴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은 조금 더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흥시장 쪽으로 좀 압축해서 봐도 신흥시장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걸 리퍼 기준이고, 이거는 이제 EPFR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체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요 남색이 이제 이번 주, 그 전주, 전전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금 유입이 확 늘어나고 있죠. 실흥시장은 좀 줄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흥시장은 줄었는데 이건 우리나라하고 이제 휴장인 나라가 많잖아요. 홍콩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이거 유입되는 거 줄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고, 이제 전체로 보면 자금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선진국 자금은 대폭 증가, 2배 정도 증가가 되고요. 신흥시장 자금은 이거 기준, 리퍼 기준으로는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은데 EPFR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감소폭이 좀 컸죠.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 때문에 설 연휴 앞두고서 신흥시장 쪽에 자금 유입이 좀 줄어든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퍼하고 EPFR 기준은 하고 좀 데이터가 차이가 있어요. EPFR이 더 많은 어떤 자산운용사를 설문하거든요. 이제 설문하는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기준으로 삼는 게 EPFR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저런 두 개 다 보여드리니까 주식시장에도 결론적으로는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제가 이걸 주간마다 계속 체크를 하는데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빠져 있는 게 안 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익 추정치가 낮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 주가는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주가만 싸졌네? 그러면은 기대해 볼 만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미래셋 데이터입니다. 미래셋에서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 전 세계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 보면 상향 조정됐어요. 예, 상향 조정됐고 우리나라로 또 뽑아서 놓고 보면 0.4%,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EPS는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0.4%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거는 반도체, 보험, 뭐 건강관리, 그러니까 이런 쪽이고, 하향 업종된 거는 철강, 비철금속, 호텔 레저, 에너지 뭐 이쪽인데, 어쨌든 통합으로 보면 상향 조정이 됐죠. 그래프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감소했을 때, 요 감소한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게 한국전력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 때문에 줄어든 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아직도 한 300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익은 그 사이 이익 추정치는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낙폭과되구나, 기업들이. 이런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매수해도 수익이 날 수도 있겠네. 투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요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나 자금 상황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깔끔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1월에 악재 요인이 세 가지였잖아요. 긴축, 우크라이나 문제,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긴축은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한 4번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좀 완화가 됐다가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이제 또 이거 금리 인상 빠르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또 갔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올랐죠. 이게 경제가 탄탄한 게 금리 인상하는 거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이제 만약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제가 보기엔 10년물 2% 넘어가게 되면 그게 정점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긴축 이슈가 지금 같은 강도로 가동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긴축에 대한 긴장감은 그 산발적으로는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요거 이제 하나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2월 20일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군사 훈련이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 그게 정말 철군하는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근데 지금 당장 사실 전쟁 날 거면 났을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긴장감이 그냥 에너지 가격만 올려놓으니까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상장이 됐고 이제 거래 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피크 때 대비해 보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수로서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긴축 우크라이나는 아직 남아 있대 이전만큼의 연속적인 악재는 아닌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오미크론 근데 다행히 중증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막판에 다시 올라간 게 위드 코로나 검토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거든요.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중에서 후자 쪽을 택하느냐, 오미크론 확산 쪽을 걱정하느냐. 요거 이제 외국인들이 좀 영향을 받거든요. 요거 이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이익 전망이 상향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건 사실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는.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어닝 시즌 성적표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만 주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도 관점보다는 빠지면 매수할까 이런 게 가동되기가 좀 쉬운 조건이긴 합니다. 이 악재 요인들이 좀 조금 1월보다는 진정이 됐다라면 이건 다행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구도를 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왜 중요하냐고 보냐면 일단 지난주에 게임주가 되게 셌잖아요. 그 다음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왔고 반면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는 뭐 이렇게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이닉스 한 3%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또 그 저점 대비 따져놓고 보면 10% 이상 올라오기도 했죠. 근데 지난주만 놓고 보면 시장을 뭐 완전히 뭐 뒤집어 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오프닝, 뭐 항공, 여행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건 뭐냐면 이제 철강, 비철금속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유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상이 따라붙으니까 보험, 금융 이런 종목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조합이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이 대장이 되고 인터넷 게임 인플레이션주는 각 산발적으로 붙어주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주나 인터넷 게임주가 주도가 되고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은 그냥 산발적으로 움직이면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만큼 이제 자신감 있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게 메인 주도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장은 박스권이구나.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겠구나. 요게 가늠이 되니까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의 종목 장세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수급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최근 시장이 반등했던 3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한 종목들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제가 이제 승률이라고 가끔 표현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80%, 85% 정도 승률이 되고요. 외국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들 수급을 보면서 자꾸 3일 단위로 끊어서 매수 상위권 종목들을 자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뭐 지수 올랐는데 당연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승률이거든요. 개인이 반타작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 종목들에게 쪽에서 잘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지, 그다음에 평균 매수가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좀 자꾸 보면서 자꾸 3일 주기로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검토해 보시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수시로 이걸 또 표를 마감 방송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수요일까지 일정이 좀 빡빡한 게 있어서 바로 시행은 못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 또 다른 걸 하나 추가할 예정이니까 뭐 그때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독하기 꼭 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